안녕하세요.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은 영화 리뷰 채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인문학적 가치를 알아가는 데 있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알찬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보스턴에 사는 윌 헌팅, 맷 데이먼이 연기했죠. 윌 헌팅은 천재적인 기억력과 수리 능력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것도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박학다식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법률에도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고 예술적인 통찰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먼치킨 만능 천재인 거예요. 하지만 몇 번에 거친 입양과 파양 그리고 학대 때문에 건달로 성장하게 돼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실정이었죠. MIT에 있는 필즈 메달리스트 출신의 제럴드 랭보 교수는 복도의 칠판에 고난이 문제를 내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청소부였던 헌팅이 이를 보고 아무도 모르게 답을 내게 돼요. 한편 윌은 하버드 여대생인 스카일라를 술집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녀 또한 똑똑하면서도 순수한 면이 있었던 윌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둘의 교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랭보 교수는 수소문 끝에 자신의 문제를 푼 사람이 청소부였던 윌임을 알게 되고 그의 천재성이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놀라게 돼요. 랭보 교수는 폭행으로 수감된 윌을 판사의 허락 아래 그가 풀려나는 조건으로 수학 문제를 풀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지만 건달이었던 윌은 정신과 교수들을 골탕 먹이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제 랭보 교수의 마지막 카드는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숀 맥과이어,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죠. 숀 맥과이어를 소개시키게 돼요. 숀 맥과이어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윌한테 말하면서 윌의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윌도 마음이 열려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받은 윌은 더 이상 청소부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랭보 교수는 미국의 싱크탱크 및 정부 기관 등으로 윌의 취업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숀은 윌의 미래는 그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랭보와 대립하게 됩니다. 윌의 마지막 선택은 서해안의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이주한 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스카일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윌의 선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필드상을 아시나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벨상은 매년 수여하지만 필드상은 최고의 수학자에게 4년에 한 번 수여하기 때문에 노벨상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윌의 천재성은 필드상을 수상한 랭보 교수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묘사가 되죠. 이를 알아본 랭보 교수는 윌의 재능이 학문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윌을 학문 분야 및 정부 기관에서 일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숀 교수는 윌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윌은 결국 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찾아 보스턴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윌이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윌의 재능이 좀 더 학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선택권을 지니죠.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밝힙니다. 그 권리 중에 핵심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랭보 교수는 윌을 위해서 또한 학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윌이 학문 및 국가기관에서 일을 해서 윌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게 되기를 소망했죠. 그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의 논리는 공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제레미 벤담은 도덕의 최대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을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을 내세워요. 1억을 분배해야 한다면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 쾌락이 더 커집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복지국가의 논리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공리주의는 많은 약점들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어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는 것도 용납되고 고문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윌은 공리주의자이면서도 이와 같은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어요. 그는 자유론을 저술했는데요. 그는 여기서 교묘하게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공리주의의 틀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공리자로서의 틀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공리주의와 자유는 글쎄요. 조화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가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유론을 썼다는 것은 공리주의자가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윌의 자유론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윌은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하되 사안별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공리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궁극적으로 사회 공리가 극대화되는 것이 인류의 최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사회 공리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예컨대 다수가 반대 의견을 막거나 자유사상가를 검열하도록 한다면 오늘 당장은 공리가 극대화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덜 행복해지고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조건 보장받아야 하고 그것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랭보 교수는 윌은 천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행복, 즉 공리를 위해서 윌의 재능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지극히 공리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여기에 윌의 자유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독려한 숀 교수는 자유주의를 옹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는 끊임없이 대립해요. 이때 보통 사람들에게 공리주의는 매우 매력적이고 도덕적으로 느껴지고 자유주의는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유는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쉽게 짓밟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앨런 튜링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에니그마라는 암호를 해독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1,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정부에 의해서 차출돼요. 그래서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가정해 볼게요. 영국 정부가 앨런 튜링을 차출했을 때 그가 만일 개인적인 이유로 나는 암호 해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면 그의 결정은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답은 분명합니다. 그는 1,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자연적인 발상에 근거한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자연스럽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그의 암호 해독이 1,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그가 암호 해독에 대한 선택의 상황에서 알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강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시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기독교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신은 인간에게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모두를 주었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을 뿐 선악과를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살인, 폭행, 강간, 전쟁, 기근 등등 온갖 죄악과 부조리들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만들지 말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이렇게 큰 불행들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에게 항의한다면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인간이 인간의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신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우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인간의 자유를 온 우주와 바꾼 셈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앨런 튜링의 예로 돌아가 볼게요. 기독교 신이 온 우주가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의 자유를 지켰다면 앨런 튜링의 선택의 자유를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 1,4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신이 우주 전체와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다면 앨런 튜링에게 암호 해독을 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류는 재앙이라는 결과를 떠안게 되었듯이 앨런 튜링이 많은 인류를 생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은 인간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인간이 그 안에 머물렀을 때 모든 인간의 책임을 대신 지어준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을지는 인간의 자유지만 넘을 경우에 책임은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들의 자유의 가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 인간은 설득해야 하는 존재이지 강요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의 제한은 자유의 논리, 즉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지지하시나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어느 쪽이 맞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를 지니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